자, 기필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뒷담화인데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테니스 동호인 여러분, 그리고 배드민턴 동호인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스트링 작업을 샵에 의뢰하게 되면서 마찰이 생긴다거나 어떤 불쾌한 감정을 느껴서 이런 이야기들을 카페에다가 타령처럼 한다거나 또는 그런 불만 때문에 이제 저한테 스트링 머신을 사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좀 진상 고객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한번 해보시고, 또 이 영상은 어떻게 보면요, 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남 이야기 많이 하면 그게 뒷담화가 돼가지고 불쾌할 수 있으니까. 내 이야기도 고객이나 이런 걸 뒷담화하긴 하네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막 이렇게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여러분들 그 잘못 지적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화를 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잘못된 걸 좀 생각해보면 훨씬 더 이렇게 우리가 수월하게 그렇게 관계할 수가 있고 좀 더 발전적으로 본인의 삶 덜 불쾌하게 살 수 있으니까, 샵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경험했던 이야기들 해드리면 또 응용해가지고 또 진상 고객을 이렇게 좀 퇴치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을 거고, 이 이야기가 불쾌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런 어떤 해답을 좀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 이제 상담을 해오시는데 본인의 어떤 불쾌한 감정, 그러니까 그쪽 해당 지역의 샵에서 불쾌했던 감정을 막 하소연하듯이 털어놓으시고 나서 저한테 물건을 산다거나 또는 약간은 저를 되게 칭찬해주는 그런 말씀을 해오시는데, 그게 때때로 말이 안 긴 사람들, 저도 말 길잖아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도 말이 긴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정이 많아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좀 신경 써주려고 말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저는 좋은 쪽으로 좀 포장을 하고 싶겠죠. 근데 그냥 진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저한테서 물건을 사가기 때문에 대부분 또 조심스러운데 약간 그런 성향이, 그러니까 진상이란 개념이 좀 예민하다는 개념도 될 수 있어요. 이게 참 요래 붙이면 이쪽에서 보면 예민하고 되게 섬세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저쪽에서 보면 저거 진상 저거 딴 데 좀 가지 이어와갖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네, 저놈 저게 보태주는 돈도 귀찮다, 저런 돈 안 벌어도 되니까 제발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스트링 머신을 많이 사요. 솔직히 한 50% 정도는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예민하거나 그쪽 해당 샵에서는 진상인 분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길게 해오시면 들어보면 대부분 진상분들은 말이 길어요. 말씀이 많아요. 길어요. 그냥 짤막하게 정리해서 할 이야기들도 길게 느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은 길게 보태주고 많이 보태주면 좋아하지만, 말은 길게 하거나 많이 하면 싫어해요. 돈을 많이 보태주고 길게 보태주면서 말을 좀 많이 하는 거는 들어줄 수 있지만, 얼마 안 보태주면서 길게 말을 이어붙이거나 자기가 요구하는 게 많으면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뭐 가족관계에서도 그렇겠죠. 와이프한테 돈 많이 줘가면서 이렇게 뭐 지시하거나 좀 이렇게 남편 가장 대우해달라면 이렇게 생활비 많이 주면서 이러면 대우해주겠죠. 그 돈에 그걸 갖다가 뭐 사랑이고 뭐고 너무 또 그런 식으로 엮어붙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족이 아닌다면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결혼했는 사이 아니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매정하게 이럴 수가 있냐. 돈 안 되면 다 빨리빨리 정리해야죠. 사회생활 하는데, 여러분 왜 사회생활 하는데 관계하나요?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도 철저하게 이익을 위해서. 심지어 그게 내 어떤 감정의 어떤 편안함이라든지 온화함이라든지 기댈 수 있는 그런 위로라든지 그런 것까지라도 어떻게 금전적으로 환산이 절대적으로 안 되더라도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관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놓고 자기는 철저하게 그러면서 샵이나 어떤 거래 관계에서 그 이상의 거를 바란다거나 무상의 어떤 이런 서비스나 상담이나 자기 궁금증 해소를 바란다는 거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그 생각 자체가 걸러 처먹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진상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샵에서 이제 퇴출을 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 전형적인 특징이 또 딴 샵에 가고 그 전 샵을 욕을 해요. 그 전 샵을 욕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찬양을 하죠. 사장님은 이렇고 이렇고. 근데 장사를 어느 정도 길게 했는 사람 같으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7, 8년 이상으로 볼게요. 저같이 뭐 한 10년 이상 한 사람들은
딱 입 들인 거 보면, 아, 이거 어떻게 쫓아내지? 쫓아내지? 못 오게 하지? 이걸 고민하게 될 것 같아요. 오자말자 또는 와서 얼마 안 돼서 딴 샵을 욕을 하면서 그렇게 나한테서 다시 물건을 구입하면서 이럴 것 같으면 얘는 또 수틀리면 또 딴 데 가서 욕하면서 또 딴 샵 갈 놈이구나 라는 걸 알죠, 우리가. 이거는 인생을 오래 살아서 아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바람 피는 놈은 계속 바람 펴요. 안 피는 놈은 안 피고. 뭐 한 번만 잘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범죄자들도. 맞잖아요, 여러분. 그게 한 번만 들켰을 뿐이지. 계속 해요. 그런 사람들 계속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샵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의 돈이 궁한가? 나도 어쩔 수 없어요. 나도 돈 못 벌면 막 짜증나고 구구절절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응대하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맞잖아요. 내가 목공이 포도청이니까. 그 줄 한 자로 매가지고 한 5,000원, 6,000원, 만 원도 안 남는 그것도 벌벌벌 중요할 때가 있었어요. 있었고. 그럴 때는 어떻게 사람은 자기 처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너그럽고 멋있고, 뭐래 좀 중후하고, 멋부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다 벌이에 의한 거거든요. 경제력에 의한 거잖아요. 그걸 초월해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멋있어질 수 있나. 총알이 장전이 안 되는데,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구장에 가면 막, 그 CEO분, 그때 CEO인지도 정확하게 자기도 이야기도 안 해. 근데 뭐 기분만 좋으면 계속 이렇게 아메리카노, 우리 운동하다가 정말 그거 땡기잖아요. 시원한 얼음. 그걸 막 계속 돌리는 거야. 그분은 그 정도로 기분이 좋은 거야. 내가 이 돈을 쓰고도 기분 좋고. 그러려면 그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 멋있음은, 여러분, 이 어떤 벌이나 자기의 어떤 자본력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친한 형님 한 분이, 그때, 지금은 뭐 완전 나락 같지만, 코인하고 이 주식 잘 될 때는 세상이 다 너그럽더래요. 끼어들게 하는 차들 다 끼워 넣어주고, 그래. 너 그래, 얼마나 빡빡하게 사니? 그래, 출퇴근 시간 얼마나, 그래, 급하겠니? 그래, 다 들어와. 나는 뭐 괜찮아. 그래, 모임에 뭐 할 때마다 자기가 다 결제해주고 싶더래.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그렇게 너그럽더래요. 그래, 이제, 그 주식 물리고 코인 뭐 완전 작살나고 이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지. 사람의 태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샵하는 사장님들도 이 사람 이 진상 같은 놈의 돈을 먹을지 안 먹을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겠죠. 너무나 맛있는 고기야. 그러면 떨어져가지고 흙 좀 묻어도 어떻게 우리 후후 털고 묵지 않나? 나는 그랬거든요. 우리는 시골에서 그랬잖아. 뭐 3초 만에 주우면 뭐 개찼다 개쌌고 뭐 이런 이야기 했었거든요. 근데 뭐 너무 흔해. 별거 안 맛있어. 새우깡 중에 한두 개 떨어졌다고 우리 흙에 흙 묻은 거 주워 먹나요? 버려버리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샵하는 사람들은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이거를 내가 대응해갖고 이 사람한테서 들어오는 벌이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다. 또는 중요하겠다. 이러면 이제 뭐 약간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구신구신거리면서 좀 지랄 같아도 좀 들어주면서 돈을 벌어야 할 테고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고객 입장에 우리 동호인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이 샵에서 이런 걸 요구해가지고 진상이 될까 안 될까는 내가 이 사람한테 벌어주는 돈에 비례하겠죠. 반비례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막 많이 사주고 소개 많이 주고 많이 팔아주면서 내가 요청하거나 또는 특별하게 내 것 좀 빨리 좀 작업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벌어준 돈이 크니까. VIP 개념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하고 그냥 고객이 요청하면 네가 받아들여줘야지. 빨리 해달라면 해줘야지. 뭐 이런 소리를 짓거린다면 조금 주변에 친구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나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아예 오프라인 샵 자체를 운영을 안 하니까 그렇게 마찰될 일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최근 근래에 들어가고는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타령을 하시는데 들어보면 속에서는 이제 내 고객 내한테서 엄청난 걸 사주시니까 많은 벌이를 주시니까 들어주긴 하는데 들어보면 이 사람 진짜 진상짓 했겠구나. 오죽했으면 샵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자, 그럼 그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대부분 그거는 샵에서 거절하는 요령일 수도 있고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면 본인이 이렇게 진상이라는 어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찾아가서 의뢰를 하면 바로 절대 안 해준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여기 보태준 게 얼마인데. 본인은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샵에 가면. 자기가 거기에 어떤 레벨 중에서는 엄청난 상위 레벨의 손님이래. 근데 나는 그것도 나누는 것도 좀 웃겨요. 손님은 손님이지. 자기가 뭐, 아니, 그 백화점에는 뭐 달에 뭐 몇천만 원씩 팔아주면 MVG인가 그거 주잖아. VIP. MVG. 그래갖고 주차장 따로 탁 주고. 그거는 딱 이렇게 마크를 붙여주잖아요. 너 정말 돈 많이 쓰니까 우리 백화점 오면 그냥 바로 들어와, 너는. 이런 게 있지만 샵에서 대한민국 테니스 샵, 배드민턴 샵에서 VIP나 MVG 개념이 있을 수가 있나? 그냥 오래 거래하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좀 친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그 정도지. 하여튼 본인 스스로 그런 특권의식이 너무 있는 사람들 좀 위험해요. 그러면 진상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내가 저 보태준 게 얼마인데. 요런 생각을 가진 자체가 이미 조금 걸러쳐먹었을. 이제 주변에서도 별로 곁에 두면 별로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 생활하거나 친구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이럴 때 내가 마누라한테 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해준 게 얼마인데 계속 이런 소리 해서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혼은 안 하겠지. 당장 아 키우고 이래야 되면 참고 있겠지. 니 한번 지켜보자 하면서 니 경제력 없어질 때 되면 내 한번 보자. 이렇게 사람이 되겠죠. 친구 사이에서도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내가 옛날부터 니한테 사준 술이 얼마인데 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필요해가 외롭고 하니까 또 이렇게 사준 걸 수도 있고 과거에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는데 꽤나 많은 어떤 진상 취급을 받는 분들은 내가 저 샵에 보태준 게 얼만데 내가 저 샵에 해준 게 얼만데 이런 어떤 태도가 엄청 만연했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그래갖고 그런 분들이 가면 바로 안 해준다 이거야. 기다리게 하고 또는 약속했는데 찾아갔을 때 아직 덜 됐다. 한 번 더 튕구는 거야. 아, 그래갖고 나는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시간이 그렇게 안 맞아갖고 그 사람을 한 번 더 뺀찌 먹여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갔다 왔다 이렇게 일 시켰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너무 이 사람이 싫으니까. 네가 보태주는 돈에 비해서 네가 진상짓 하는 게 너무 재수 없으니까. 근데 바로 너 우리 샵에 오지 마. 너 이제 재수 없으니까 좀 딴 샵 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이제 후폭풍이 더 클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고객이, 이 진상놈이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 해악을 끼친다거나 뭐 크게 뭐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런 샵들은. 근데 이 진상지기는 사람이 이렇게 소문을 많이 낸다거나 약간 좀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안 해도 되는 불편한 행동을 굳이 안 하거든요. 오래된 샵, 이렇게 안정적인 샵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바로 안 해줘요, 절대. 근데 그건 나도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아, 이 사람 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럼 절대 안 해줘요. 어떤 핑계를 대든지 오면 바쁜 척을 해요, 계속. 또는 나 지금 출장 가야 된다 싶고, 나 심지어 이렇게 그 사람 못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 문 걸어 잠가 버렸어요. 그리고 수신 거부하고. 아니, 오면 나 지금 바로 출장 나가야 된다고 그냥 문 걸어 잠그고 빨리 나오라고 하고 나 그냥 차 시동 걸라고 한 바퀴 돌고 오고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너무 제가 나쁜 놈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 그 샵 사장 마음이 그 사람이 막 타령하는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찾아와. 절대 안 해주지. 왜? 내가 먼저 거절할 수는 없어. 장사하는 사람이 이제 조금 여유가 있거나 또는 경쟁력이 있거나 실력이 있거나 노하우가 출중해갖고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으면 골라서 장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위에 있고 장사하는 사람이 뭐 손님은 왕이다 이런 개념 아니에요. 안 되는 사람은 엎드려갖고 실력 없는 사람은 제발 좀 줄 좀 매러 와 주십시오. 제가 더 싸게 해드릴게요. 더 챙겨드릴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이렇게 나오겠지만 이미 자기가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오래도록 안 망하고 이런 시국 얼마나 우리 코로나 시국부터 시작했고 위험한 시기 많았잖아요. 이 시기에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은요 망할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짜잔한 그런 도움들이 매출들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영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로가 좀 정중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노련하죠. 10년 넘게 운영하거나 이런 코로나 시국부터 시작해갖고 꽤 많은 시간 어려움들을 다 버텨낸 사람들은 이렇게 섣불리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면 어떻게 해요? 바쁘다. 지금 밀린 거 안 보이냐? 놓고 가라. 그렇게 이제 보내죠, 집에. 그리고 나서 또 찾아오게 만들고. 그러면 한마디 또 안 해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짜증내게 만들어가 지가 나가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갖고 멀어지게 합니다. 또는 이렇게 품질을 조금 안 좋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작업할 때 내가 할 걸 아르바이트생 시키는 거야. 너 연습할 거 이 사람 이거 진짜 진상이니까 야 임마한테는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품질이 안 좋아갖고 지랄 하든지 말든지 나가 떨어지게. 아 여기는 품질이 안 좋아.
저기는 정말 줄 못 매. 그건 지 혼자 떠올리고 댕기는 거고, 나머지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작업해주면, 아, 여전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품질이 확 떨어지게 한다든가. 우리 집 사람도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 회원들이 있었어요. 저도 작업을 계속 해줬었잖아요. 그 올해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사람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아, 임마 이거 또 보냈다. 와,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사람이 두 줄 땡기게 해서 줘. 대강 땡겨서 줘. 텐션 로스 엄청 많이 나게 해서 줘버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생각 다 똑같거든요. 근데 저는, 야, 안 하면 안 한다 했지. 내가 그렇게 해갖고, 어떤 내 이때까지 쌓은 그런 명예라든지 어떤 이런 실력에 대한 그런 신뢰감을 내가 무너뜨리긴 싫다. 그리고 아예 내 그냥 전체 안 한다 해버렸어요, 그냥. 나는 성격적으로. 근데 계속 출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을 이렇게 시간으로 엿을 매기죠. 한만에 안 해준다든지 빨리 해줄 수 있는 것들도. 하지만 나도 친한 사람이거나 너무 고마운 사람이 있어. 귀찮게 해도 이 사람이 진짜 주변에 소개 많이 해주거나 또는 인간적으로 내한테 감정적으로 나 이 사람이 좋아. 잘해주고 싶어. 우린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 그럼 이 사람 전화 오면 준비했다가 해준다거나. 아, 그럼 시간 약속해서 오면 바로 해줄 수 있고. 또는 넣어놓고 가시면 내가 오늘 저녁에 해놓고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달라요, 태도가. 응대하는 태도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오늘 찾아갔는데 약속도 잘 안 지키고 이렇다. 그러면 두 가지예요. 그 샵 사장님이 쓰레기든가. 그래서 완전 망해가는 그런, 이거는 진짜 망해야 되는 샵이든가. 그거 아니면 내가 진상이라 가지고 제발 좀 안 왔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내 시간을 축내가면서 약속 시간을 계속 어겨가면서 내가 내 스스로 먼저 헤어지자, 떨어져 나가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의뢰했는데 이 서비스가 안 와.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아, 서비스에 대해서 이 비용보다 내가 요구하는 게 더 많은가? 그러면 돈을 더 주든가 또는 그걸 트라이를 봐야 되겠죠. 그거 안 되면 내가 스트링머신을 사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많이 사요. 한 50%는. 원하는 서비스가 안 나오니까. 또는 이 돈에 비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서비스 비용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야, 이 돈 받아 처먹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와, 이거 안 해주네. 그러면 이제 머신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서로의 이제 이혼해갖고 새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냥 나는 결혼해가 사는 거고, 내 택시 타고 다니다가 안 맞는 거예요. 서비스가, 품질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나쁘게 말하면 이제 진상이 되는 거고, 진상짓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은 못 받아들이는 거죠. 샵 사장 입장에서는. 나는 이 돈에 난 이렇게까지 못 해주겠다. 나는 이 돈에 니한테 이런 대우나 어떤 크레임이나 요구를 다 받아줄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다. 나는 이 돈에서는 딱 요만큼인데 너는 그 선을 넘었어. 이렇게 하는 그런 반증이에요. 그렇게. 자, 여러분들은 뭐 이거는 뭐 이렇게 일이 많으면 당연히 기다리게 할 수 있어요. 딜레이. 정말 스트링 전문 샵에서는 이렇게 예약된 게 너무 많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이게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샵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을 끌어냅니다. 손님을 정리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우리가 대놓고 솔직하게 말해갖고 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사회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면 제가 이제 손님, 내한테는 도매거래처도 손님이에요. 각 지역의 샵들, 사장들. 그 끊어낸 이야기 몇 건 해드릴게요. 제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누구누구 소개로 전화 왔습니다. 도매거래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과거 이야기하고 다 연결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럼 제가 정말 싸게 해드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싸면 고맙게 얘기해야 되는데 두 가지예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는 차라리 고객들은, 이 사람들은 그냥 신뢰하고 고마워하는데 장사하는 사람들끼리는 이게 조금 경험을 나누거나 정을 주기가 힘들어요. 진짜 여우 같고 좀 싫어요. 아닌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좀 대하는 레벨이 다르죠. 그 사람들한테 싸게 주면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때까지 거래하던 데는 만약에 뭐 용품이 얼마까지밖에 안 됐는데 기필코 이 사람하고 거래하니까 정말 저렴하네.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은 와, 임마 이거는 이렇게 해도 남는갑다. 야, 이렇게 싸게 줘도 임마 이거는 버려쳐먹는갑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득되는 부분만 감사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면 되는데 남이 어떻게 할까? 그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싸게 사서 고맙잖아. 그러면
조금 내 눈치 보면서 내한테 맞춰주는 거래 관계로 계속 이어지길 바라야 되겠죠. 그게 정상적인 샵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봤을 때 길게 장사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샵을 하면서 이렇게 거래를 하면 입금 먼저 해주세요. 제가 입금 독촉하는 거 귀찮고 하니까 입금은 바로바로 해주세요 해야 되는데 입금을 안 한 거예요. 이제 조금 친해졌다고. 그리고 나서 해드릴 테니까 물건 먼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만 그러면 안 될까요? 또는 제가 지금 바쁘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바쁜 이 사정이지. 그래갖고 그러면 입금 안 되면 확인 안 되면 못 나갈 것 같다. 입금 그러면 추가로도 살 테니까 입금해 드릴게요. 입금이 안 됐어. 안 내보냈어. 그러니까 와 거래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이거 얼마 한다고 이거 갖고 입금을 안 했다고 안 보냅니까? 이렇게 억수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유 이거 갖고 이렇게 불쾌하실 것 같으면 거래 못 하겠다고. 나는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그냥. 왜? 내한테 너는 얼마 남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똑같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미안하다 하면 되는데 또 사과를 안 해. 그게 자존심인가 봐. 괜찮아요. 서로의 자존심에는 다 값어치가 붙어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얼마를 지불하고 얼마의 피해를 감수할 수 있을까? 나는 야, 이 돈 남는데 내가 이런 스트레스 받을 것 같으면 너는 꺼져. 나하고는 거래 안 해. 그러면 내가 다른 거래 알아보세요. 내가 오늘까지만 거래하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이런 식으로 거래하기 싫습니다. 내가 딱 이야기하고 수신 차단, 카톡 차단, 뭐 연락처 차단 다 차단해 버렸어요. 그냥. 왜냐하면 나한테 얼마 안 남는데 이 사람은 내한테 많이 보태준다는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갖고 이렇게 투정 부리고 스트레스를 주고 입금 문제 가지고 왜 우리는 돈을 더 싸게 자기의 금전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만 만나는 사람들이고 거래하는 사람들이고 얼굴도 안 보고 이렇게 관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철저하게 자기가 그것 때문에 나한테 연락해 왔듯이 또한 나 또한 그것 때문에 거래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그래갖고 수신 차단 다 하고 나니까 그 순간에도 그냥 사과했으면 됐을 텐데 말이 아다르고 다르다고 많이 불쾌하셨나 봅니다. 이거는 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기분 나쁘게 들리셨나 보네요. 뭐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이렇게 연락 오고 이렇게 수신 차단했는 내역이 확인되잖아요. 그래도 거래 안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 거래할 때마다 연락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입금하시고 주문 내용만 짧게 좀 남겨주십시오. 제가 연락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번, 세 번 부탁을 드렸겠죠. 일요일 저녁 10시에도 전화 오고 입금하면 되겠습니까? 입금했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언제 발송될까요? 그러니까 사람 미치겠는 거예요. 연락에 미치니까. 나는 연락 좀 안 해주고 알아서 신뢰감 있게 줄 테니까. 근데 그걸 안 지켜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나중에. 한숨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수신 거부했어요. 전화 막 열 몇 통 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거래 관계에서 자기 어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싸게 사면 거의 고맙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잘 관리해 갖고 관계 갖고 이 사람 거래 요청에 요구에 맞게 기준에 좀 맞춰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길게 가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이렇게 저는 안 파는 거죠. 왜? 그거 얼마 안 되니까. 얼마 안 남으니까. 나는 너 말고도 너무나 거래처들이 많으니까 굳이 너 하나 이런 이제 마인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귀찮게 제가 주문 넣으면 입금은 다른 데서 좀 받으시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다 너한테. 너 이렇게 싸게 받아고 기분 좋으면 네가 그건 네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너 시중 드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이렇게 주문 넣으면 내가 다른 데 가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는데 입금 좀 해주시죠. 내 이 짓은 못 하겠다. 이거 하기 싫으면 네 딴 데 거래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청 불쾌했나 봐.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거잖아요. 내가 공급하는데 싸게 공급하면 고맙게 생각하고 내 기준에 맞춰줘야지. 그 다음에는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해갖고 자기가 주문하고 자기가 주문 입금해주고 그래갖고 또 이렇게 거래관계가 잘 가는 거 또 있었어요. 그리고 또 손님 중에 한 분은 크게 보태주는 게 아닌데 오늘 되냐? 지금 넣어놨다. 입금했다. 계속 연락 오고 언제 되냐? 오늘 좀 바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 제가 바로 쳐야 되는데 오늘 모임이 있어갖고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안 된다 몇 번 거절하다가 몇 번 거절하면 이런 어떤 패턴을 알면 좋은데 계속 이제 가시니까 제가 거기 스트링 한자로 매갖고 버는 돈에 비해 가지고 이 사람이 보통 이제 한자로 주문할 때마다 항상 사연이 있어. 오늘 저녁에 뭐 오후 4시까지는 될까요? 그러면 5시까지는 될까요? 제가 오늘 꼭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너무 힘들게 해갖고 내가 돈도 귀찮다 해가지고 이제
아예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 가지고 제가 아예 스트링 작업 자체를 안 할랍니다.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아유, 뭐 이야기가 뭐 중구난방인데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